자,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밴쿠버까지 와서 저희 음악영어 스터디를 함께 해주셨고 또 저희 스텝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저희가 이제 한 4년 됐나요? 4년 동안 저희가 인연을 이어온 저희 신혜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첫 번째 유튜브 이제 캐나다에 계신 음악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유튜브 컨텐츠를 이제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신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짧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 살고 있는 김신혜라고 하고요. 앨리스 선생님을 2020년에 그 음악영어 스터디에서 처음 만나게 돼서 여태까지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쿠버까지 떡볶이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떡볶이를 먹고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 컨텐츠의 가장 큰 주제와 저의 목표는 캐나다에서 이제 혹은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시려는 선생님들 중에서 나도 캐나다 가면 레슨을 할 수 있을까?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할 수 있다라는 용기의 마음과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경험해보신 경험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캐나다에 언제 오셨죠? 저는 2014년 12월에 왔어요. 네, 이제 거의 한 10년이 거의 다 돼가시는데, 그렇죠. 그럼 레슨은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계시죠? 레슨은 이제 전공이 아무래도 음악이다 보니까 대학교 한 2, 3학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연도를 얘기하면 제 나이가 나오지만 어쨌든 20년은 넘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럼 캐나다에 처음 오셔가지고 네네. 레슨 일을 바로 시작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레슨의 길로 방향을? 우선은 레슨은 계속 하고 싶었으나 이제 상황 자체가 좀 여의치는 않아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부모님 한 분이 이제 얘기 나누다가 자녀가 이제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때는 이제 뭐 한국에서 제가 했었던 교재나 뭐 이런 것들 여기서 혹시 이제 수업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왔었던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입소문이라는 게 있어서 그쵸,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그렇게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 선생님은 레슨을 한인들 위주로 하셨었나요? 네네, 그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왔으면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은 언어니까요. 영어 때문에 이제 뭐 마음은 외국 학생들 가르치고 싶지만 내 실력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어쨌든 무료 봉사가 아니라 부모님들은 학비를 내시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 원하시는데 제가 그만큼 실력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를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에 그때는 그냥 한국 학생들만 수업을 했었었죠. 네. 지금은 외국 아이들, 영어를 쓰는 아이들도 같이 레슨을 하시나요? 네, 이게 저도 영어를 쓰는 아이들을 이제 레슨을 한 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캐나다 땅에서 살고 있다면 한국 아이들만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영어를 쓰는 애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을 수업을 하게 되긴 했지만 아직도 스틸 영어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영어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캐나다에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네. 아직도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실 내가 영어가 부족해서 레슨을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시작을 하지 못한다 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맞긴 해요. 그러면 처음에 영어로 레슨 하실 때 네.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우선은 이제 코로나가 터질 시점쯤에 앨리스 선생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그 카페를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시겠다라는 거를 보고 나에게 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조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때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스탑이 되고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공부를 했었던 게 저한테는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도 공부지만 거기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됐었던 여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좀 그 생각할 수 있는 너비가 더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생겼고, 이제
확실히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이게 밑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시도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이제 그때 공부를 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쓰지 않으면은 영어 네. 늘지가 않잖아요. 네, 사실 레슨 영어도 아무리 이론책을 보고 뭐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더라도 네. 사실 정말 용기를 내서 외국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게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한 네, 네, 네.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두려움이 처음에는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네. 그게 이제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신 학부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 캐나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그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제가 같이 이제 조인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만난 중국 한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저랑 같은 레벨이셨어요. 그래서 영어가 둘이 약간 비슷비슷한 도중겠지. 네, 비슷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조금 덜한 마음이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 제가 피아노를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럼 우리 아이를 좀 가르쳐 주겠냐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근데 내가 영어가 괜찮다 우리 서로 다 알지 않냐 이제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됐는데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저는 정말 그 학부모님께 되게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이 많았죠. 이제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믿고 맡겨주셨고 또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또 제가 영어 공부가 되고 그게 되게 저한테 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선생님을 통해서 오픈됐었던 프로그램에서 한 것도 물론 밑바탕이 됐지만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계속 쌓였었던 그 경험치들이 진짜 이제 다른 아이들 만났을 때도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됐었지 했었던 그 기억에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생각에는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영어 레슨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내가 처음부터 2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맨 처음에 딱 한 명 학생을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지만 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지만 그 한 명의 학생한테 정말 내가 공부했던 모든 말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맞아. 이 말을 이해를 하나? 너무 동감돼요. 네. 그러다가 또 사실 저는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영어가 내가 이제 모국어가 아니니까 너가 이해가 안 되는 발음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학생한테 발음을 해달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도 안 되는 발음들이 네. 몇 개가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물어봤어요. 이거 발음 어떻게 해? 그럼 원어민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기는 네. 학생이. 그럼 학생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거를 잘 못했어요. 내 이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나는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해. 나는 두 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한 개밖에 못 하잖아.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선생님은 한국말도 내가 너한테 한국말도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의 학생에게 내가 배웠던 그 영어 표현들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어 레슨이라는 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레슨은 맞아요. 예상 가능한 네네네. 그리고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쓰게 되는 말들을 다시 쓰게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영어는 늘 수밖에 없다. 네, 왜냐면은 썼던 말을 계속 쓰고 네. 스타카토에 대해서 네네. 오늘 설명하고 내일 설명하잖아요. 맞아요. 선생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그럼요. 처음에 잘못된 문장으로 얘기를 해도 아이가 그냥 그 아이는 다행히 센스가 있는 아이여가지고 그냥 무슨 말인지 이렇게 넘어가 주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학생들을 만나게 됐을 때 특히나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What? 이게 정말 많았어요. 거의 수업의 전반이 거의 반은 다 What? 이거였는데 딱 포커 페이싱 하고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을 막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다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실수가 반복이 되면 이제 나도 모르게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음엔 그런 상황일 때는 좀 더 정확하고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게 되고 이제 원래 자기의 흑역사가 훨씬 머리에 강하게 맞아, 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점점점. 근데 그러니까 실수를 해야지 늘어요. 네. 근데 내가 시도를 안 하면 실수를 못 해요. 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진짜 아이가 what 네. 이렇게 하면 그게 너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sorry, sorry, I'm sorry.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what 그럼 what, 네네네. what 이렇게 하는. 그렇죠. 저는 what 하면은 그럼 너가 다시 설명해 줄래? 영어로 말해요. 그러면 걔가 다시 설명해 주면 이제 너는 내 영어 선생님이고 난 너 피아노 선생님이야. 우리 같이 선생님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스무스하게 넘어가거든요. 그게 쌓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처음에는 이게 좀 주눅이 들었어요. 저도 맞아. 처음에는 얘가 내 영어 때문에 잘 못 배워서 잘 모르는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원래 못하는 아이였고 이게 그냥 네. 근데 좀 왜냐면 또 잘하는 아이들은 또 센스 있게 잘 그쵸. 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선생님이 피아노 선생님이기 때문에 악기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수학이나 아니면 역사 선생님이 네. 영어가 조금 부족하다 네. 그러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악기 선생님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물론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그쵸,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네네네. 원하는 그 실력이 올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지금은 레슨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뭐 어떤 부분? 뭐 레슨 아이들 몇 명 정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한국 아이들이 많긴 한데 근데 사실 한국 아이들이지만 영어. 유학생으로 온 한국 아이들이 아닌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실 영어를 거의 반은 써줘야지 아이들이 훨씬 이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온라인으로 만나는 아이들까지 하면 한 28명? 네, 한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중국 아이들, 타이완 아이들도 좀 있고 그리고 한국 아이들 중에서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로 수업을 해주는 게 더 편한 친구들이 사실 지금 더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아직도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영어는. 근데 전에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제가 자신감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능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맞아. 네, 그런 부분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네. 능숙해졌다라는 게 너무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문법을 틀리게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중국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라고 저한테 설명해 줬으면 예전 같았으면 이게 자격지심이라고 괜히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귀까지 빨개지고 막 너무 창피했었는데 아 그래? 선생님 몰랐는데 고마워 그냥 그러고서는 배우고 넘어가. 맞아. 네 그런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학생들에게 너가 설명을 해보려고 You're my teacher, I'm your student. 네. Can you please?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긴 맞아요. 합니다. 선생님은 그럼 레슨할 때 어떤 교재를 사용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학생들이 영어가 훨씬 편한 친구들은 보통은 어드벤처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제가 이제 나름 또 따로 공부했었던 교재가 있는데 그 세광에서 나온 피아노 아카데미아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RCM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막상 당장 시험을 보는 건 아니어도 이게 밑에서부터 뭔가 쌓여 있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RCM 교재도 이제 조금 두루두루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는 편이기는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RCM 교재만 캐나다에서 있나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RCM 교재도 있는 거고 기초 교재로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한국 교재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캐나다 북미에 있는 교재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또 높은 레벨로 가면 또 다 RCM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RCM 시험을 꼭 보진 않아도 RCM 레파토리에 있는 곡들을 아이들이 배움으로써 자기가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를 좀 아는 것도 좀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걸 궁금해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 너 레벨 몇이야 이제 이런 거 한국에서 너 체력이 30, 뭐 100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애들은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RCM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레벨 3인지 아니면 6인지 뭐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기는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캐나다에 오셨을 때 레슨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그럼 지금 이제 또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선생님에게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우선은 이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안 된다는 그 생각에
이게 선뜻 뭔가 말을 하게 되는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기회가 된다면 뭐 내가 무료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자기가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는 처음에 어쨌든 발은 들이시지만 한국 아이들을 가르치되 한국어만 하는 선생님들을 원치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그 아이들한테 한두 마디라도 계속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한국 아이들로 하되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표현들이나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열심히 한국 선생님들을 늘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소개도 당연히 되시고, 이제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딱 그게 항상 뭐든지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딱 그 때가 되면 언제 학생이 이렇게 많아졌지? 약간 그렇게 되는,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학생을 못 받는다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라는 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한 네. 명이 한 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명에서 5명 되는 거는 이 한 명을 얻는 것보다 조금 더 쉽고 5명에서 15명이 되는 거는 또 금세. 네네네. 왜냐면 또 동생들을 그렇게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쵸. 자, 여기는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맞아요. 3년 안에 갑자기 3명, 3배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아이들을 많이 낳는 네, 나라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신혜 선생님을 이제 안지 이제 4년이 넘어가는데 너무 감사한 게, 어쨌든 같이 이제 음악 영어 스터디로 2년이 되었고 같이 공부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고민이 어떻게 학생을 늘릴 것인가, 학생들이 좀 레슨을 어떻게 더 많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고 기회가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네네네네. 했고, 그래서 저희들 막 모여가지고 온라인 레슨을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막 줌 같이 막 문자로 이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요.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흘렀고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신혜 선생님한테 이제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희 자막도 이제 계속 제가 이 공부를 더 하셔야겠죠. 네네. 더 이상 놓으시면 안 되죠. 영어 네. 계속 하셔야 됩니다라는 핑계로 자 이거 자막 좀 달아주세요. 실제 정말 도움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2년이 돼 4년 네. 동안 왔는데, 이제 지금도 이제 학생을 지금 웨이팅 리스트가 있는. 근데 이제 수업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감사한 단계가 되긴 네. 했네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됩니다. 네.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캐나다에서 레슨하시는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다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셨는데 용기 내서 하다 보면은 됩니다. 우리가 레슨을 1년, 2년 하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레슨에 업이 있는 분들은 레슨을 1년 하고 그냥 안 해야지 단타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1명,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이게 1명이 또 5명이 되고 또 연주회를 하다 보면 또 5명이 또 15명이 되고 이런 시기가 올 것 같고, 또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게 전설로만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전설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네네네. 일들이니까 모두 용기를 가지고 우리 네. 좀 새로운 곳에서 뭐 캐나다든 미국이든 호주든 영어 국가든 아니면은 새롭게 리로케이트를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선생님들이 계실 때 같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저도 네.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구나. 네. 인생은 계속 힘들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학생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부모님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언어를 떠나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잘 따르고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막 뭐 학부모님들한테 막 이렇게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하지 않아도 이 선생님 정말 열심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구나 하는 게 한국 엄마가 중국 엄마한테 소개할 수도 있고 중국 엄마가 타이완 엄마한테 소개할 수도 있고, 이게 저 이렇게 인도 엄마한테 요번엔 인도 분한테도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서로 이렇게 언어를 넘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 거는. 네, 그래서 왜냐면 캐나다 선생님들에게 없는 게 한국 선생님들에게 네, 있어요. 한국 선생님들 정. 매우 선호. 정이라는 것도 있고 네, 네. 열심이라는 거에 스탠다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이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네네네. 이 열심이라는 그리고 최선이라는 그 맞아요. 스탠다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했던 그 일들을 캐나다에서도 혹은 네. 미국에서도 어디에서든 영어로 새로운 상황에 계신 선생님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했는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네. 네. 그럼 우리 첫 인터뷰를 우리 신혜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리즈별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한 2년, 3년 있다가 또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네네. 어디 좀 멀리 또 가서 네. 떡볶이도 그 동네 떡볶이는 맛있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